대체 왜 열심히 벌고 있는데도 돈이 모이질 않는 걸까요? 경제 이슈를 알면 우리 집 돈의 흐름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답을 내줬으면 싶은 문제들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경제 전문가들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어보시죠. 가정경제 속풀이 시간,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경제 사이다. 자, 오늘도 돈 문제로 답답한 동키 여러분의 속을 뜨끈하게 달래주실, 제가 표범이라면 이분은 곰입니다. 마음에 드시죠? 한정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수 같은 남자 한정우 전문가입니다. 에이, 곰. 네, 곰으로 하겠습니다. 아, 곰 별로세요? 곰 좋아요. 네, 뭐 다른 동물보단 나은 것 같으니까 반달곰으로. 네, 반달곰. 이왕이면. 네. 괜찮다. 네. 네, 앞으로 그러면 곰 머리띠 한번 준비해보자. 네. 싫어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네. 국민연금에 관련된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기대 수명이 크게 늘면서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받으면서 수익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연금액을 감액당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후에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재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잘 주던 연금액을 깎아요? 잘하신다고 응원의 용돈을 더 드려야죠. 맞습니다. 쭈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다른 소득이 삭감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삭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삭감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기준액이 월에 286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지난해 월 소득이 286만 원을 넘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우리나라에 11만 799명입니다. 모두 연금을 수령하시면서 이제 소득, 그러니까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봐요. 삭감 기준액이라는 게. 네. 저는 처음 듣는데. 네, 맞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는 건데요. 국민연금법 63조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액수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은퇴 후에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받아야 될 노령연금의 50% 이상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연금으로만 생활하기가 부족하시니까 맞아요.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일을 하시는 건데 연금에서 또 깎아가. 이건 나라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실제로 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임대소득 등 은퇴 후에 소득이 넉넉한 수급자에게 노령연금까지 전액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반박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정교한 제도가 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정교한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후 대비도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우아하게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에 철저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목요일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연금이나 보험을 가입할 때 경험생명표가 변하면서 보험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돈키호테를 꾸준히 청취하신 돈키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험생명표 올해 2024년 경제 이슈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경험생명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보험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험에도 나이가 있어요. 네, 보험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네. 보험 나이는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 연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입 가능한 건 이 보험 나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통합된 만 나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첫 생일이 지나면 1살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 나이는 이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되는 시점에 나이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내 나이 공개할 네. 뻔했네. 제가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1988년생인데 오늘 생일이신 분이 있어요. 2월 27일. 네, 오늘 27일 생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이 되면서 36세가 되신 거죠. 이분은 우리 통합된 나이로. 그렇죠. 네, 원래 88년생이니까. 어제까지는 35세였다가 이제 올해 오늘 기준으로 36세가 되신 거죠. 근데 이 보험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전 6개월과 후 6개월을 같은 나이로 봐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슈 있었던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실질적으로 오늘이 지나면 본인은 36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입을 이제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급하게 준비를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후 6개월, 그러니까 8월 27일까지는 보험 나이는 35인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7일까지는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기도 이 보험 나이로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9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만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는 6개월 경과되는 나이까지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한국 나이랑 만 만 나이 나이, 달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네. 통일을 시켰는데 맞아요. 통일을 시켰죠. 보험 나이도 이렇게 다르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통일시키면 안 됩니까? 왜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요, 우리가 평소 사용하던 나이는 1월 1일 새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생일이 지나게 되면 한 살을 더 먹게 되죠. 이렇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뭐 가입 시점에 따라서 나이도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연령 제한에 걸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끊어서 그 같은 나이를 그룹으로 묶어서 동일한 나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이라고 해도 이 보험 나이로 모든 보험들이 다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달라요. 네. 야, 복잡하다. 예외가 있으면 어떻게 이거? 예외는 딱 한 가지 자동차 보험이 예외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 나이가 아니라 일반 개정된 만 나이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일 전후 6개월로 계산되는 보험 나이 적용이 안 되고 안 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보통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는 나이가 이제 우리 옛날로 따지면 만 18세 이상은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하자마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 보험은 이제 명의자의 나이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특정 보험사에서는 건강 나이라는 게 또 이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시켜주는 회사가 있어요. 건강 나이? 네, 이 건강 나이는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 요인 등을 고려해서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보통 건강 검진할 때 나오는 신체 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40살이지만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뭐 신체 나이는 30살이다. 뭐 30살, 아니면은 좀 이제 건강 관리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고 그 신체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금 할인해주기도 하고요. 이거 좋다. 네, 그리고 건강 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 나이와 병원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서 건강 등급을 매기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할인해주고 또 할증도 되고 이렇게 보험료를 적용시켜서 실제 나이가 많아도 건강만 하다면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왜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평소에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다. 먹는 약도 없다. 병원도 잘 안 다닌다. 근데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르는 게 너무 억울하다. 맞아요. 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방금 한정우 전문가가 주신 정보가 굉장히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해주신 이 경험 생명표라는 거 요게 보험 나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보험 나이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소개드릴 경험 생명표라는 게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 보험 나이가 직결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 생명표가 바뀌면은 나이가 바뀌는데 그 통계 수치를 이제 보험 나이에 적용을 해서 보험 가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추후에 이제 안내드릴 경험 생명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험 생명표가 뭔가요? 네, 경험 생명표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과 사고율을 산출한 통계 자료입니다. 잠깐만요. 한 번 더. 경험 생명표라는 게 보험 가입자의 성별,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몇 살인지, 그리고 그런 성별과 연령별로 사망률과 사고율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통계를 매겨 놓은 자료다. 네.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점이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국민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살에 얼마의 뭐 질병을 얻고 몇 살에 평균적으로 돌아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 것과는 조금 다른 건데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경험생명표라는 거는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만 낸 겁니다. 아하. 네. 네. 그리고 이 경험생명표랑 국민생명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경험생명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을 집계한 자료인데 보험을 계약할 때 보통은 이제 건강 상태나 고지 의무 등으로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건강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적으로 조금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사망하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국민생명표가 경험생명표보다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사망률이 조금 더 나오게 되는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보험 나이가 이 경험생명표에 적용이 돼서 손해율과 사망률 등이 산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경험생명표라는 건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을 집계한 자료다. 그래서 보험 나이라는 것이 이 경험생명표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보험사가 손해율, 사망률 등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를 앞으로 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준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 네. 자, 그러면 경험생명표라는 거를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네. 그러면 경험생명표가 매년 바뀌는 거예요? 매년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년에서 5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올 4월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10회차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경험생명표가 바뀔 때마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보험료가 항상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만약 바뀌기 전에 이제 비갱신 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고정적으로 그 전에 경험생명표 회차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 후에 갱신형 보험들을 혹시나 유지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4월 이후에 새로운 보험들을 가입하시려면 경험생명표가 변동되기 전에 유리한지 변동 후가 유리한지 확인해보고 가입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네. 일반인들은 따져보기가 조금 힘들 어렵습니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자, 일단은 경험생명표라는 것이 변동이 됐을 때 이게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나 사망률을 산정을 해서 보험료에다 영향을 끼치는데 네. 내 보험이 만약 갱신형이다. 그러면 이게 보험사가 생각할 때 이번에 바뀐 이 경험생명표에 의해서 보험료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료를 좀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맞아요.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변하는지 추후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 그럼 만약에 내가 든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에요. 네. 그러면 경험생명표가 바뀌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게 이번에 올해 어떻게 네. 될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갱신될 때 경험생명표에 반영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갱신형 보험을 들고 계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신 게 실손의료비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죠. 네, 실손의료비가 보통 5년, 3년,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갱신되는 날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에 갱신 예정이다. 다음 달에 갱신 예정이다 그러면 이미 안내가 되셨을 텐데 3월 가입자분들이 갱신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9회차 경험생명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갱신 전에 개정 전에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갱신이 되실 거고 내년에 이때 갱신을 하시게 되면 이제 10회차 경험생명표 방금 말씀드렸던 개정된 경험생명표를 받으시게 될 거고 그리고 10년 갱신이나 20년 갱신 보험 가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은 그 해당 연도의 경험생명표 적용을 받게 되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10회차 그리고 11회차가 또 언제 개정될지는 모르거든요. 이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으시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이 10회차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동안도 꾸준히 이게 개정이 되어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4월에 바뀌면 10회차가 되는데요.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에서 1988년도부터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도 4월 이후에 5년 만에 개정이 되지만 과거에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1회 경험생명표는 1989년부터 1991년도 약 2년 정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보험가입자들 중에 남성 평균 수명이 65.75세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75.65세였어요. 와,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있네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들어보시면 더 뼈저리게 느끼실 텐데요. 시간이 흘러서 17년 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9년도에는 5회차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때는 남성이 76.4세, 그러니까 1회차보다는 한 10살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84.4세로 한 8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9년도 부터 2024년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적용되는 9회차 경험생명표는 남성이 83.5세 그리고 1회차보다 무려 17세나 늘어났고요. 경험생명표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88세로 12살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2024년 4월에 기대 수명 어느 정도까지로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최근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해서 개정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그 제10회차 경험생명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86.3세 그리고 여성이 90.7세, 이젠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0세 출생자가 향후 3세 그리고 여성이 90.7세. 이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는. 네.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하는데요. 5년 전보다는 남성이 2.8세, 여성이 2.2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렇게 박힌 10회차 경험생명표는 오늘 4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통계 자료가 있는데 65세 기대여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퇴직 나이인 65세 이후에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남성이 20.23년 예, 죄송해요. 숫자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남성이 23.7년 그리고 여성이 27.1년으로 5년 전보다 남성 여성 각각 2.3년 1.9년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회차보다 10회차가 대략적으로 한 2, 3년 정도씩 네, 증가를 더 했다라고 네. 보면 되겠어요. 기대 여명도 마찬가지고 네. 퇴직 이후에 살아계실 그 생존 연수 네. 그것도 9회차보다 10회차가 한 2, 3년 정도씩 네. 그 정도씩 늘어났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도 그렇고 기대 여명도 그렇고 크게 늘어났는데 최근의 결과들만 보면 남성은 86세, 여성은 90세까지 살지만 네. 65세 퇴직 이후에는 소득 없이 남성은 23년, 여성은 27년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와, 우리 노후 진짜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현실이에요. 예. 맞아요. 말씀하신 점이 사회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런 통계 자료가 우리 집 가정 경제랑도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특히 그동안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같은 보험료도 같이 변동이 되었는데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한 번 개정될 때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질병 보험료는 적게는 7에서 많게는 20%까지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료는 적게는 2%, 많게는 1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오래 사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더 오래 산다는 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 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또 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보험료가 줄어드는 면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4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에 10회차 경험생명표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부 보험료가 오를 것 같다. 앞서 그래서 일부 어떤 질병이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좀 오를 거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까 쭈디가 예상했던 게 딱 맞아요. 이제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말이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오래 거잖아요. 산다. 예, 오래 산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면 살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또 질병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는 보장해줘야 될 기간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는 종신연금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보험료를 당연히 더 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금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65세에 개시를 해서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 계속 받겠다.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죽을지가 그쵸. 더 늘어난 모르는 거니까.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매달 받는 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실제로 경험 생명표가 개정되면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가입을 하면은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4월 전에 가입을 맞아요. 하면. 맞아요. 그럼 경험 생명표가 바뀌고 나서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보험 그걸 알아두면 그 전에 빨리 가입해야겠네. 이걸 좀 알 수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경험 생명표 평균 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병 혹은 상해에 걸릴 확률이 걸리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병 장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보장성 보험, 즉 실손 의료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암보험, 질병, 상해보험 등 생존하면서 보장받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이 경험 생명표라는 것이 개정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상품이 혹시 있습니까? 네, 바로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반대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망보험금은 줄어들어요. 왜죠? 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사망률이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율은 높아지는데 사망률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이제 피보험자가 돌아가셔야지 지급을 하는 건데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확률이 줄어들게 돼 있죠. 예, 아니면 뭐 그 전에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이 점에서 한 가지 동키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당장 4월에 경험생명표가 개정이 되면서 이미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당장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 다만 4월 개정 이후에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다든지 추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오른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가입을 진행을 하시든지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형의 경우는 어때요? 전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반대로 갱신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갱신이 안 되셨다면 앞으로의 갱신을 조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계속 기대 수명은 늘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정이 되면서 늘어날 거고 또 비갱신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니까. 그리고 올해 4월 이전과 4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보험료가 과거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월에 뭐 저렴한 보험료 기준으로는 29,000원에서 31,000원으로 한 뭐 2,000원 정도밖에 오르지는 않지만 상승률로 보면은 7에서 8% 가량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납입을 하고 월납 10만 원짜리 보험료를 가입을 하신다면 총 납입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러니까, 이번 달만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20년 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험은 장기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를 항상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게 요만큼 차이가 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동키 여러분 입장에서는 4월에 경험 생명표가 달라지게 되면 과연 내 보험료도 오르는 건가? 아닌가? 요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당장 4월부터 모두 다 오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해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든지 당장 보험이 고민되신다면 4월 이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경험 생명표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보험료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자창으로요. 김열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 증권을 이렇게 쭉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희 문자창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가 없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미비한 점이 없는지 봐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봐드리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말씀만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어떤 불편한 사항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전문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도와달라고 말씀 주시고요. 이렇게 사진으로는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힘들다는 점, 화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내주신 사진 전문가님께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확대라도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유, 역시 우리 반달곰 순하고 착하십니다. 일단 확대해서 보이는 부분이라도 보셨는데 어떻게 문제점은 찾으셨나요? 일단은 이분의 전체적인 보험을 제가 아직은 본 게 아니라 증권도 이제 일부분만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함부로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보내주신 자료만 보게 된다면 일단 뭐 실손의료비는 잘 가입을 하셨어요. 실손의료비는 잘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진단비만 가입을 해두셨거든요. 물론 비갱신으로 잘 가입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잘 하셨지만 이제 암 진단비랑 그리고 암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뭐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것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을 가장 많이 하는 암, 뇌, 심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은 보험에서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일단 뇌랑 심장 쪽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꼭 이제 증권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진단비의 경우에는 보통 1회 지급,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거든요. 그쵸.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술비를 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비는 매회 지급. 예, 매회 지급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업 같은 것도 이제 잘 고지를 해주셨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상세하게 여쭤본 건 아니지만 잘 실제 하고 있는 직업을 잘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조금 들으시면서 뇌나 심장 쪽, 그러니까 혈관 질환 쪽이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네, 문제가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또 있네요. 208 하나님이 남편이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보험증권에 질병 수술비,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 가입 금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뇌혈관 질환이 질병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포함됩니다. 네. 포함되고 그 질병 수술비라고 하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뇌든 심장이든 그리고 암이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네. 저는 이제 저희 전문가 분들에게 리모델링을 받아서 뭔가 병원에 가거나 할 때 저 어디 병원 다녀왔어요. 이거 청구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서류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맞아요. 서류들을 전문가 분한테 드리면 알아서 청구를 해 주시거든요. 필요한 부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내가 내 보험 증권 다 보고 알아서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아니요. 전문가들만 해주시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뭐 10,000명이 넘는 설계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208 하나님도 지금 내 보험의 담당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아니셔도 전문가분들은 이제 보험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을 가입 담당을 해주신 전문가분한테 담당자분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어렵다면 우리 전문가분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하시면. 근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이러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설계사님이 맨 처음에는 가입을 잘 했는데 이제 혹시나 퇴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인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이 아닌 분한테 혹시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부탁하기도 조금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가 직접 여기서 다 처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데 그러다 놓치는 경우가 네,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보험사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나가야 될 보험금을 전체를 다 찾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네.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고. 네,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고 그리고 청구서에도 진단비를 청구하는 건지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건지 수술비를 청구하는 건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거 체크된 것만 주면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게 나올 수 있는 건가, 뭐 아니면은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으시죠. 네.
청구 작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어떤 건지 쭉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전문가분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렇게 그렇죠. 해서 알려주시고 네. 이러면은 이제 어떤 거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뭐뭐뭐뭐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 나이도 점검하고 확인하자. 네, 둘째, 경험생명표 개정 전에 보험 점검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한정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